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LX 세미콘입니다. 최근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주가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여전히 사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거든요. 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보세요. LX 세미콘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.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60% 가까이, 정확히는 59.1%나 곤두박질 쳤거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. 실적은 이렇게 안 좋은데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는 내렸으면서도 사라, 즉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단 말이죠.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 상반된 신호의 의미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요. 먼저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부터 시작해서 TV와 모바일 이 두 사업부가 어떻게 달랐는지 좀 나눠볼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6년을 봐야 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숫자들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이게 바로 그 3분기 성적표인데요.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. 매출도 전년보다 6.1% 줄었지만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60%가 사라져버렸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당연히 목표 주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겠죠. 기존에 7만 8천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으로 무려 14%나 낮춰 잡았습니다. 그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렵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? 자, 그럼 도대체 LX 세미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지금 상황을 보면요, 이 회사,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 같아요. 성적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업부가 있거든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정말 극과 극이에요. 한쪽에서는 TV 사업부가 엄청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모바일 사업부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모바일 쪽은 아이폰 17 신제품 효과 덕분에 그래도 14% 성장을 하면서 선방을 해줬어요. 하지만 TV 쪽이 마이너스 24%로 너무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좋은 성과가 다 붙여버린 겁니다. 결국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주범은 바로 TV 사업부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단순히 TV가 안 팔려서 그렇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.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거든요. 리포트가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위험 요인, 바로 이원화라는 단어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원래 LX 세미콘한테만 부품을 받던 고객사가 이제 다른 경쟁사한테도 물건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하는 경쟁자가 생긴 거죠. 당연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. 자,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가뜩이나 TV 시장은 계속 안 좋은데 이원화 때문에 경쟁은 더 심해졌죠. 그렇다고 방열기판이나 MCU 같은 신사업이 빨리 치고 올라와 주는 것도 아니에요. 이러다 보니 당장 돌아오는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. 아니, 들어보면 악재투성이인데 도대체 왜 이 리포트는 매수 의견을 버리지 않은 걸까요? 그 답은요,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, 2026년에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모든 시선은 2026년을 향하고 있어요.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좀 견뎌내야겠지만 2026년에는 실적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, 이게 바로 매수 의견의 핵심 근거입니다.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? 회복 시나리오는 크게 3단계입니다. 첫째, 앞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IT 기기들의 OLED 화면이 점점 더 많이 쓰일 거라는 거고요. 둘째, 지금 경쟁이 심해진 모바일 쪽에서 다시 점유율을 뺏어올 거라는 기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실적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야 할까요?
목표 주가 67,000원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. 이건 지금 당장의 엉망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.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2026년에 예상 순이익에다가 과거 이 회사가 시장에서 받았던 평균적인 가치, 즉 PE 배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. 한마디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회복된 가치를 미리 당겨와서 가격을 매긴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LX 세미콘에 투자한다는 건 단기간에 주가가 V자로 확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앞으로 2년 정도의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2026년에 찾아올 회복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, 바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이 모든 투자 스토리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. 무너진 TV 사업의 빈자리를 모바일과 새로운 OLED 시장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크게 채워줄 수 있는가.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본 분석은 투자 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